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이번에 ID4의 장거리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차량을 폭스바겐에서 받아왔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영상을 선송출 후에 촬영본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려고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후반 쪽 녹음 상태가 완전 메롱인 것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은 카메라가 뭐가 문제였던 건지 아예 녹화가 안 떠져 있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후시 녹음으로 따자라고 설정을 하고 편집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보기도 좋지 않은 제 얼굴이 자주 노출되지 않아서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폭스바겐 ID4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장거리 챌린지 할 차량은요, ID4입니다. 폭스바겐 ID4고요. 자, 100% 513km. 솔직히 513km가 찍혀 있어서 과연 이 거리를 갈 수 있을까 의심을 했지만 전혀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행거리 개선판 차량이라고 해서 좀 기대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에코 프로로 하니까 무려 519km가 찍히는 겁니다. 물론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520km 가까이 찍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고 오늘 뭔가 새로운 기록을 낼 수 있지는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값은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코로나 뜨니까 100% 519km 갈 수 있다고 나오는군요. 519km 못 갈 건데. 아무튼 일단 출발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서울 군산, 서울 왔다 갔다 왕복 한 400km 정도 될 거고, 얼마 전에 C40 리차지, 요즘 들어서 장거리 챌린지를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하냐면요, 날씨가 개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더 추워졌다가는 또 동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계에 매몰되어 있는 차량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동계에만 매몰되어 있는 차량들이 폭스바겐 ID4 프로, 오늘 진행하는 차량이랑요, 쉐보레 볼트 EUV, 이 차량과 벤츠 EQ350, 이런 차량들도 지금 전부 다 동계 챌린지만 한 상태고, 여름에 장체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차량 자체를 빌릴 수 없는 경우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금년 내년 해가지고 데이터를 꽉꽉 채워놓을 수 있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40 리차지가 지난주에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iX1 M 스포츠 패키지를 동계에만 했었기 때문에 하계도 한번 장거리 챌린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DB 쌓는데 진심이라, 정말 장거리 챌린지 DB 쌓는 영상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과 돈도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로 518km를 갈 수 있다고 떠있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100%로 518km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많이 가봐야 한 460km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외기가요, 배경가 몇 도냐? 또라고 이렇게 안 나와있지? 뭔가 UI가 좀 별로야. 개인적으로 차량의 정보창은 한 번에 많은 무작 없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온도가 표시되지가 않았는데 계기판에서 뷰 버튼을 몇 번 누르니까 온도가 표시되는 창이 옆에서 나오더군요. 16도입니다. 그러니까 C40 리차지, 볼보 차량 장거리 챌린지 했을 때랑 아마 똑같은 온도가 될 것 같네요. 15도, 16도. 얘도 지금 시트가 없기 때문에 공조기를 켜지 않고 15.5도까지 떨어졌고, 15.5도까지 떨어져도 통풍 시트는 필요한 돼지입니다. ID4의 깜빡이 소리도 똑같죠?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에이다스를 켜면 이 친구가 이제 트래블 어시스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트래블 어시스트가 선택되었고, 차량을 100km로 세팅을 하고 달리면 오케이! 트래블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ID4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이 터치 감응식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운전석 쪽이랑 조수석 쪽에 양쪽 다 팔걸이가 있어가지고 팔걸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쓱쓱 하고 갖고 달리면 굉장히 편해요. 개인적으로는 ID4가 참 좋은 차량이거든요. 진짜 전기 차량으로 진짜 이만큼 좋은 차가 거의 없는데, 안 좋은 점 역시 너무 많아서 참 추천해주기가 힘든 차입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전기차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또 너무 별로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은 차량이에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장단점이 너무 세니까 뭐 커넥티비티 서비스 뭐 이런 게 없어요. 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외부에서 이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없어. 차량이 정말 뭐랄까, 요즘 같은 차량, 요즘 같은 스타일에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차량이고요. 일단
그거는 확실한데, 그런데 승차감이 너무 좋단 말이죠. 승차감 너무 좋고, 승차감도 1열 승객석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2열의 승차감은 또 꽤 힘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매우 선명한 차량이라 5시간짜리 라이브에서 ID4의 장단점의 부분을 라이브 리뷰로서 많은 말씀을 드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구독을 통하여 라이브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라이브 영상에서는 욕이 많이 나오니까 욕설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 자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야 204마력이니까 국민 파워. 사실 레이 EV만 해도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차량으로 200마력에 한 350Nm, 400Nm 정도 되면 토크도 되게 멀쩡하고요, 출력도 되게 멀쩡하고 되게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자, 군산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고 평속이 약 90km 정도로 매우 빠르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여기까지는 꽤나 스무스하게 촬영이 되어서 음성이 잘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었죠. 2km, 2km 왔고요. 그리고 킬로와트시당 6.2km의 전비를 보여줍니다. 전비 좋아요. 아직도 58%나 남아있고요.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276km나. 와, 대박이다. 아니 276km나 남고 58%면 C40 리차지도 딱 50% 남았었거든요? 굉장한데? 잠깐 나가서 사진 좀 찍고 올게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또다시 바로 서울로 출발합니다. 군산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고 있고요. 라이브는 계속 라이브를 켜놓고 여러 내용들을 전달드리다 보니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촬영이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배터리가 58%가 남아있어서 돌아가는 동안 300km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비와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했었는데, 확실히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특징인지 아니면 후반 배터리 관리를 잘 못하는 차량 회사들이나 차량 배터리 제조 회사들의 최적화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 30% 이렇게 배터리의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확실히 초반에 꽉 차있을 때의 배터리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폭스바겐 ID4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이 GMP 플랫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심지어 테슬라에서도 모델3 롱레인지를 제외하고는 저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체감상으로만 느끼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 특히 이 끝쪽에 가면서 빠르게 소진되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은 배터리 기술 설명에 대한 가벼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URL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급속 충전한 배터리는 빨리 빠지고 천천히 완속 충전한 배터리는 밀도가 높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역시 어떤 구독자님들은 비슷한 체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기분 탓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도착을 하였고 중간에 퍼지는 일 없이 서울 군산 톨게이트 왕복 거리를 한 방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거리를 한 방에 다녀오면 전기차로서 기본빵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리가 서울 부산을 한 방에 가는 거리보다도 조금 더 멀고 전비도 더 나오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왕복을 하는 데는 407km의 거리가 소요됩니다. 분명히 에코모드로 두고 100%였을 때는 519km가 찍혀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니 407km의 주행 가는 거리와 5.9km의 전비 그리고 평균 88km의 주행 속도를 보여주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찍혀있던 주행 가는 거리와는 사뭇 다르게 배터리는 겨우 5%가 남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23km의 남은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합쳐보면 딱 430km의 장거리 챌린지 기록을 냈습니다. 물론 보통 25도 이상의 뜨끈한 상태의 완전한 여름 하계 주행이 아니라서 조금 주행거리가 빠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400km 이상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전기 차량으로서의 기본은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려 80kWh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204마력밖에 되지 않는 효율 위주의 세팅 전기 차량인데, 주행 가능 거리 표시상처럼 5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면 훨씬 더 스바겐 ID4의 차량을 추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전기 차량들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5N과 BMW의 i5 M60 차량의 장거리 챌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장거리 챌린지의 DB 영상이 여러분들의 차량 구입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톨비와 충전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